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캐로즈라는 게임인데 갑자기 핫하게 됐죠.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소문성으로 넥슨이랑 파트너십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캐로즈 캐릭터에서 캐놈을 들고 있었어요. 스닉픽을 유출을 했는데 이 게임의 형태나 게임 화면 같은 게 용사 X 용사 이 게임이랑 많이 유사하다, 캐놈 디스코드나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유출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캐로즈라는 게임은 용사의 IP로 만들어진 게임이고 이게 넥슨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캐nom을 하시던 분들은 이 캐로즈라는 게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오피셜로 밝혀지게 된 거죠. 넥슨 타이랜드랑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이게 넥슨 한국이 아니라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넥슨이란 회사와 파트너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P2E 게임 중에서는 없는 3N이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캐로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많이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태국이라는 점에서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캐로즈가 단순하게 태국을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좀 둘러보려고 하면은 장비가 있고 NFT를 크래프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가 나오고 토크노믹스, 여기서 또 기대하는 게 PVP 이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로드맵도 있는데 로드맵은 미디엄에 있는 거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미디엄을 보고요. 1분기 때 홈페이지랑 로드맵 다 했죠. 그리고 2분기 때 이벤트 제휴하고 NFT 판매 일정 안내하고 화이트리스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생태계 소개랑 토큰 런칭 상장 토큰, 이게 지금 2분기 때 6월 이전에 나오게, 민팅이 5월 12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2주에서 한 달 이내 토큰이 런칭이 되고 상장이 되겠죠. 스테이킹 및 에어드롭이 있는 거 보면은 NFT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베네핏이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에 라이트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커뮤니티 이벤트 하고 글로벌 프로모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캐로즈라는 게임은 한국에만 국한돼서 게임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해외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때 출시를 하는 거예요. 크래프트랑 마켓플레이스 나오고 NFT 펫이랑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나올 것 같고, 23년에 토지 길드 커뮤니티 거버넌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캐로즈는 전통적인 핵앤슬래시 기반의 스타일리시한 RPG 게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코인은 KER이랑 KENT 이렇게 두 가지 더블 토커노믹스로 가네요.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 게 NFT 크래프트라는 개념인데, NFT로 게임 내 아이템을 봉인하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살짝 생각을 해본 모델이긴 한데, 일단 인게임 내에서는 이거를 NFT화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게임 내 아이템처럼 사용하고, 거래할 때는 이걸 NFT화 한 다음에 거래하는 방식, 이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 체인을 덜 타고 체인이 혼잡했을 때도 게임이 잘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NFT에 대한 고찰을 좀 해봤다라고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인게임 내 아이템을 제한에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내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게임 내 아이템을 NFT화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캐로즈에서는 NFT를 콘텐츠 제작 생태계로 확장해서 지원한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핵심 개발자들은 12년 이상의 RPG 게임 개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라고 하고요. 홈페이지에는 많은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컨셉이나 이런 게 되게 간결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독스인데 여기서 좀 괜찮게 보는 건 비전이라고 써놓은 이건데, 게임을 좀 재밌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P2E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캐로즈에 녹여내려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토코노믹스는 캐로즈가 유용하게 흘러가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랜드파이라고 하죠. 랜드가 곧 NFT로 출시가 되는데 랜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인챈트랑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가 있는 거 보면 NFT에다가 가중치가 붙고, 그 NFT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NFT가 아니라 스마트 NFT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정보가 쓰이고, 예를 들면 PPP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가 NFT 풀에서 0.1%의 레어리티를 가진다 이런 게 아니라 NFT에 기록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들이 점점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고요. 땅이 있는데, 땅 같은 경우는 백서에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미디엄에서 일단 소개를 했어요. 백서는 이전에 만들어서 공개를 한 거고, 미디엄은 이제 최근에 한 건데, 이제 랜드의 던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지 보스를 수행할 수 있고 여러 기능을 사용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랜드가 3개의 티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티어를 받도록 해야겠죠.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냐면 클래시티에서 1티어, 2티어, 3티어 이렇게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높은 티어를 보유할수록 차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토지의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토지 스테이킹을 통해서 KENT 토큰을 얻을 수 있고요. 마이닝이 있는데 KENT가 있는 사용자가 랜드 스테이킹을 통해서 나중에 마이너를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로 광석을 캔 다음에 아이템 상자로 교환할 수 있고요. 버프 타워도 있는데 이 버프는 랜드에 버프를 주는 그런 거고 이게 랜드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랜드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버프 타워 여기서도 소각 모델이 들어갈 거고 원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토지 스테이킹과 마이닝인 거고 버프 타워는 소각 모델이죠. 장학금 스콜라십 제도가 있는데 스콜라십 제도를 보면서 넥슨 타일랜드랑 연계를 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게 나스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퍼즐에 대해서 저는 어제까지도 잘 모르다가 어제 열충님 영상을 보면서 번뜩하게 든 생각인데 나스미디어가 한국이 아니라 여기도 타일랜드더라고요. 넥슨 타일랜드와 나스미디어 타일랜드다 이러면은 광고나 프로모션 같은 게 타일랜드에 굉장히 많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콜라십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엑시 같은 경우도 NFT를 보유하고 있는 계력가 그룹이 있는 거고 스콜라십을 통해서 스콜라로 돈을 버는 스콜라십 그룹이 있잖아요. 저는 이 캐로즈를 통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랜드를 배려해주는 실소유자들은 한국인이 많을 것 같고 스콜라십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국인들이 아래쪽에 쫙 깔려 있을 거다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아마 이런 그림으로 나스미디어와 넥슨 태국이 들어오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넥슨이나 나스미디어를 통해서 태국의 광고가 진행이 된다 하면은 한국 쪽에는 돈을 소유하고 있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게임을 플레이할 스콜라십 제도를 할 태국 유저들이 혼합돼서 게임이 흘러가는 구조,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스콜라십 제도랑 파트너사 두 개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랜드 보너스가 있는데 랜드의 실소유자는 랜드에서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던전을 클리어할 때마다 토큰 교환 보상, 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랜드를 선점을 한다 그러면 태국 유저들이 게임을 하면은 저희는 자동으로 돈을 버는 그런 언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낚시가 있고 낚시가 가능한데 소유자는 낚시터 제공 및 랜드 보너스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랜드에 대한 굉장히 많은 혜택이 6개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글로벌적으로 알려졌다기보다는 일단 한국 유저분들이 클레이튼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기 때문에 구매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것 같고 게임이 나올 쯤 글로벌 마케팅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여기 3분기에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일단은 세일은 저희가 2분기에 해서 당장의 수익은 안 나더라도 2분기 NFT를 구매해서 갖고 있으면 3분기 때 글로벌 프로모션을 통해서 나스미디어와 넥슨을 통해서 태국으로 많은 홍보가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태국 유저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 스콜라십 제도로 게임에 많은 유저들이 공급이 될 거고 랜드 NFT를 갖고 있는 저희 한국 유저들은 랜드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그림까지 그려봤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랜드 스테이킹을 또 얘기를 해줬는데 페루지의 땅이 클레로스를 소개를 하는데 유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땅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랜드 스테이킹을 하면은 게임에 사용되는 토큰인 KENT 토큰을 획득할 수 있고요. KENT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신비한 스톤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이라고 합니다. KENT는 랜드 등급에 따라 미래 판매는 마이너를 구매하거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로 오알리 마이닝을 한 다음에 이걸로 미스터리 박스를 만든 다음에 크래프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랜드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광부를 배치할 수 있으니까 랜드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채굴되는 양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핵심으로 들어온 게 길드 랜드 요게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국 길드로 캐로즈에 신청을 했고요. 캐로즈와 저희 K길드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캐로즈에서 들어갈 거는 이 길드 콘텐츠에 주로 참여를 해서 할 것 같고요. 길드 랜드 내 건물 업그레이드랑 영토 전쟁 같은 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토 전쟁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캐로즈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겠죠. 길드 랜드를 소개를 해주는데 길드 1은 길드 랜드 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다 같이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길드 활동을 통해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여기도 하나의 더 언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길드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수의 랜드를 보유한 사람은 향후 길드 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일하는 랜드를 좀 많이 구매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캐로즈에서 길드 랜드를 설명을 해주는데 길드 마스터는 길드를 생성하기 전에 길드 랜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드 랜드가 필요 조건이 되고요. 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길드 랜드가 있어야 되니까 길드 랜드도 하이 붙으면 좀 더 많이 비싸질 것 같습니다. 길드 랜드 내에는 각각의 기능을 가진 길드 건물이 있고 길드 건물 레벨이 올라갈수록 길드원에 주는 혜택이 증가한다. 이러한 혜택이 다른 길드와 길드전 격차를 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거다. 엑시도 보면 알겠지만 PVE보다는 PVP가 좀 더 많은 수익을 벌리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PVE도
PVE도 돈을 벌는 수단이긴 하지만 PVP에서 얻는 수익은 PVE에서 얻는 수익보다 몇 배수는 더 높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길드전에서 1등을 하는 길드가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드랜드 장점은 길드원이 캐릭터 능력치 버프가 되고 길드 상점도 있고 길드원 수 증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길드랜드 레이드에 참여하면은 길드에게 보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건 길드원에게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길드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배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토 전쟁이 있는데 아마 이 영토 전쟁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긴 하겠지만 소각 모델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리니지로 치면은 공성전을 하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이 잘 풀려 나간다면은 굉장히 많은 하입이 붙을 것 같습니다. 영토 전쟁이랑 길드 같은 경우는 로드맵을 봤을 때 2023년이기 때문에 좀 걸려요. 그 전에 PVE에서 이 유저들을 얼만큼 유지를 할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을 하나씩 다 보게 될 텐데 처음에 했던 거는 캐논이에요. 캐논 쪽과는 가장 긴밀한 협업 관계인 것 같고 인게임 내에서도 캐논 펫이 쓰이는 거 봐서는 캐논 NFT가 여기서도 어떤 능력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급으로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이템을 자동으로 줍는 펫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스킬 이펙트가 있는 거 보면 얘도 뭔가 싸울 수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캐로즈랑 캐논은 굉장히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미디어는 아까 얘기를 해드렸고 나딕게임즈가 있습니다. 근데 나딕게임즈 와보면 클로저스 게임 만든 회사고 이 게임도 굉장히 매니악한 사람들이 많죠. 여기 면접 봤다 떨어진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나딕게임즈랑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쪽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P2E로 나딕게임즈의 클로저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오디스랑 맺었는데 플레이스왑이랑 매치샵 같이 맺었군요. 코인 발행을 하게 된다면 오디스의 LP 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KSP로 KENT 토큰을 분배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길드 단위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길드랑도 맺었고 아마 다른 길드도 천천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쓴 타일랜드 총 6군데가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고요. 각각 어느 정도 협업점이 있겠죠.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캐로즈와 저희 쪽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데 리워드가 하나의 NFT를 공짜로 주는 거랑 50개의 화이트 리스트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26일까지라서 제가 영상 제작을 26일에 하기 때문에 살짝 타이트한 감이 있는데 아마 그 전에 올라가면은 바로 지원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이벤트가 이건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플래튼 기반 플레이 앤 언 RPG 게임 캐로즈 1차 화이트 리스트 이벤트. 1차 화이트 리스트 이벤트인 거 보면 2차도 있다라는 암시성을 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NFT 5개와 화이트 리스트 500짜리 와 많이 주네. 이게 4월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NFT 5개는 디스코드 레벨 20 이상 가진 사람 중에 5명 랜덤으로 뽑으니까 채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고 화이트 리스트는 여기서 10개 이상의 미션 포인트를 가진 500명의 사용자라는데 여기서 이거를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역 주소까지 하면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용사용사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넥슨에서 만든 티저 영상이거든요. 카튼풍의 핵인슬래시 개념으로 될 것 같고 좀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태국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인기가 없던 게임도 외국 가면은 막 1등 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 게임도 해외 나가면은 인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엔 출시를 해봐야지 상자를 열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어서 일단은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오픈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펙트나 게임성 이런 거는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 세일하는 거를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5월 12일 날에 NFT를 팔고요. 스페셜 이벤트 세일로 300클레이에 9시에 팔고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 게 화이트리스트 세일이에요. 가격이 330클레이고 이게 30분 뒤인 9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퍼블릭 세일은 350클레이로 진행되고 30분 텀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에 다 팔리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넥슨이 묻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완판이 생각이 됩니다.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디스코드도 제가 지켜보고 있었을 때보다 넥슨 발표를 하고 나서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1000명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민팅 전까지 더 많은 인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디스코드에 10,000명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K길드에서 캐로즈, 화이트리스트
리스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25명을 뽑아서 화이트 리스트 조건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했던 것처럼 이제 디스코드랑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고 캐로즈 디스코드에 꼭 입장을 하셔야 돼요. 캐로즈 디스코드에 입장을 하지 않으면 롤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화이트 리스트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입장을 해주시고 다른 조건들도 다 확인해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다 확인한 다음에 롤을 부여해드리니까 허위로 작성하시면은 당첨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접선을 해주시고 25명 뽑으니까 참여해서 화이트 리스트에 딱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넥슨과 한 근본적인 회사라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랑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굉장히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캐로즈 NFT 에어드랍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은 좀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NFT 에어드랍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로즈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 민팅 전까지는 계속 DIY 해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계속 공부를 해보시고 별 이슈가 없는 이상 민팅을 할 것 같아요. 잘 지켜보시고 성공적인 민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